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광주와 전남의 경제적 손실도 한 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주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클럽에서 3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소는 사고가 난 뒤에도 복층의 면적을 무단으로 늘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월로) 미뤄졌던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배당금의 비율을 놓고 주주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도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투자자와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합작법인 설립 협약식을 체결한 광주시.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 7월 안에 합작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투자 협약을 이용섭 시작으로 7월 중에 광주시장입니다.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해서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 간 배당금 비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주주 간 협약 과정에서 1, 2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과 현대차의 배당금 비율 축소를 요구한 겁니다. 산업은행의 이런 요구에 대해 현대차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약속한 투자기업들도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내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합작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합작법인 설립은 현대차와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7월로 연기됐고 이번엔 투자와 배당 비율 문제로 다시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사이 경북 구미와 울산 등 후발 도시들의 추격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실험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이어 울산시도 울산형 일자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내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시기는 오는 9월, 놀고 있는 산업단지를 싼값에 제공하기로 하고 현대 모비스를 끌어들였습니다. 자동차에 아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좋은 조건의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적극 알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합작법인 설립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구미와 울산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추진 속도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나 투자 분야도 광주와 비교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현대차의 투자 규모가 437억 원인 반면 구미에는 LG화학이 5천억 원, 울산에는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도 구미는 전기차 배터리, 울산은 전기차 부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보다 미래형 산업으로 꼽힙니다. 광주시는 구미나 울산과는 일자리의 형태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지만 물건은 광주가 터놓고 성과는 다른 도시들이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총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82.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0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협상안에 대해 사측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행되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기계류와 전자부품 등의 업종이 타격을 입는 광주에서는 4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화학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은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주말 불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클럽에서 1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3년 전에도 불법 증축된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 클럽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복층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증축된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2016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층 구조물의 유리바닥이 깨져 20대 여성 한 명이 다친 겁니다. 이 여성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발목 피부가 찢겨 5바늘을 꿰맸습니다. 어떤 분이 일으켜 주셨는데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보니까 1층이랑 2층이랑 이어진 그 공간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그 사이에 다리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락할 뻔한 거죠. 피해 여성은 업주로부터 치료비만 받고 합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에 추가로 복층을 불법 증축했고 이후 더 큰 두 차례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고 클럽의 업체 대표를 이곳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대표 A씨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증축을 계속한 경위를 묻자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B씨와 이 클럽의 전 대표였던 C씨를 추가로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과 구청 관계자 7명을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어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인력을 10여 명 보강하고 경찰에 해당 업체와의 유착과 마약, 조폭 연루 등 의혹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로 사고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청장은 5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마스터즈 대회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해 유흥가 일대에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헝가리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지난 28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붙잡힌 헝가리 수영 선수 23살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인 A씨는 보관금을 사전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국 정지가 해제돼 곧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3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조사를 한 결과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65로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황 전망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는 올해 1월부터 기준치를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광주 MBC 장가게 문화 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가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가게 필수 코스만 쏙쏙 구는 실속 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조선대학교가 탈락을 하자 그 책임을 물어서 강동원 총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강동원 총장에 대한 해임 취소 결정을 또 내렸고요. 그 결정을 근거로 강 총장이 업무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사회는 강동원 총장의 업무 복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또 담화문을 내놓아서 새로운 학교 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대표장을 맡고 있는 고영엽 교수평회 의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명의 사망자 그리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무지구의 클럽 붕괴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불법 증축 그리고 부실공사 안전점검 방치까지 안전불감증이 결국은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광주 서구의회의 춤 허용 조례입니다. 특례 조례로 보여지는 바로 이 조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조례가 광주지방의회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제정될 뻔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서구에 제정이 돼 있고요. 북구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동구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2차례 제정하려다가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의원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이 낸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지정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교육부 입장이 나온 건데요.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과 상산고등학교의 반응이 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향후 법적 다툼의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결정을 교육감이 직접 비판하고 있고요. 또 상산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산고등학교 학부모회 강계숙 대표 연결해서 학부모들의 입장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회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밀려 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던 무진대로 개수 사거리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는 사고 처리가 모두 완료됐지만 그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대남대로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주월 사거리 방향 신호 아파트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공사 구간도 있는데요. 서문대로 행암교차로에서 광주대 교차로 방향 인성고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성고 지점 지나신다면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돌발 구간입니다. 인방울대로 첨단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천단대교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한 대 서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날씨 특보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아서 덥겠습니다. 전라남도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91%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의 업무 복귀 선언에 이어서 지난달 29일에는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관련해 또 담화문을 내놓았습니다. 강동환 총장을 복귀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총장 선출 방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마련하라라는 게 이 담화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런 조선대학교 내부 갈등 과연 어떻게 봐야 되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고영압 교수평의회 의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학교의 내부 갈등, 광주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몹시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계시죠, 의장님께서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 손꼽을만한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대학이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학이자 밀립대학인 우리 조선대학교가 작년 6월 이후에 혼란과 갈등을 수습 해소하지 못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동문들을 비롯한 지역 사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교수 대표이자 구성원의 대표로서 무척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이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강동환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총장을 뽑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교육부 교원소통심사위원회의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근거로 강 총장이 복귀를 시도하면서 해임 처분권자인 임시이사회와 교무처장을 위시한 임시집행부를 한편으로 하고 또 강 총장과 강 총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구성원 및 학부모 단체 등이 또 다른 한편이 되어서 한 달 넘게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교수와 학생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언론은 한지붕 아래 총장 또는 파국으로 치닫는 조선대학생의 제목으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또 이런 상황을 보는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함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요. 강동환 총장이 업무 복귀를 선언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그 강 총장의 직위 해제를 모두 무효화하고 총장 해임을 취소시킨 소청심사위의 결정, 즉 재결의 기속력을 주장하면서 지난 6월 24일에 강 총장이 복귀를 선언하고 총장으로서의 권한 회복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이 교육부에서는 총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강 총장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다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고영엽 교수께서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 대자협의 교수평의회가 복귀한 것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대자협의 4개 단위 모두 강 총장의 복귀와 관련해서 의견 일치를 본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6월 28일에 저희 교수평의회가 내놓은 수습책을 지지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 대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수평의회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네. 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금 길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 총장의 복귀와 관련한 그 작금의 혼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즉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발생 시기를 놓고 강 총장 측과 임시이사회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와 의견 대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 총장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임시이사회 측은 학교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적 판단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교원지휘법 제10조 3회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인 학교 법인을 기소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23조 1항에는 학교 법인이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청심사위에서 내린 결정이 효력이나 집행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 총장 측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교수평의회는 지난 6월 5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은 직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강 총장의 법적 권한 회복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강 총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설득하였으나 강 총장은 완강히 거부하였고 설득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저희 교수평의회는 이사회가 강 총장을 또다시 해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임시이사회와 강 총장 측에 벌어질 법적 공방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잘 관리할 방안과 혼란 수습책을 제안했고 사퇴 시한을 정한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 용인이 저희 교수평의회가 지난 6월 28일에 내놓은 수습책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수평의 입장은 대학 2주기 평가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게 한 강 총장이 책임지고 신뢰받지 못한 리더십을 내려놓아야 되며 조속한 차기 총장 선출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 3주기 대학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강 총장의 짧은 복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내년 9월 22일까지 한지붕 새 총장이 난립하는 강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차기 총장이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최악의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추정에서 제안한 저희 교수평의회 수습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짧게 하면요. 일단은 강 총장이 대학교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대학교가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로 연결돼야 한다라고는 보시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단은 해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갈등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일단 강 총장이 복귀를 해서 수순을 밟아서 사퇴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선은 강 총장이 복귀 결정이 났으나 본인 스스로 즉각 물러나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 총장이 이렇게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이 대학의 혼란을 또 다른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때문에 잠시라도 복귀를 용인해서 법적 공방을 끝내고 차기 총장 선출을 통해서 학교 혼란을 수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쪽에 좀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강 총장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면서 어느 정도 내가 복귀를 해서 해법을 가지고 좀 조기 용퇴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사회에서 네. 지금 현재 뭐 담화문을 발표해서 무조건적으로 새 총장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뽑겠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입장 전환이 좀 필요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강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네. 예, 임기 단축을 하고 그 중간에 새로운 총장이 뽑히면 예, 용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완 총장은 현재 지금 그 복귀는 하되 지금 방금 이 교수평의에서 내년 9월 주장하는 22일 임기 만료인데 그 전에 지금 사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걸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좀 입장을 좀 현재 이렇게 강력하게 새 총장을 당당히 뽑겠다는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면은 이 부분이 좀 바로 해소가 있을 될 수 있는 것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네네. 이사회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 대자협의 대표의장으로 선임되기 전인 지난 7월 24일에 열린 이사회에 교수평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1시간 넘게 네. 저희 교수평의회가 제시한 수습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사들의 질의에 응답할 기회를 가졌고 또 이사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지금 조선대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됐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갈등이 증폭돼서 어떤 우리 사회 그 광주 이 전반적인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안타까움이 증폭되는 것보다는 좀 합리적인 해법을 내부에서 찾는 그런 고민들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고영엽 대표의장과 함께했습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이 안타까운 사고, 많이들 클럽의 사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 문제, 이 방금 춤 허용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까지 연결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주지방의회 전역에서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전방위적으로 입법 시도가 됐다라는 또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구의회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어서 북구의회도 제정을 했고요. 동구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구의회에서 제정의 과정, 직접 그 부분들을 그 반대했던 의원과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전영원입니다. 네네. 현재 지금 그 동구의회에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상무지구에서 일어난 클럽 붕괴 사고를 보시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있는 또 서구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놀랬고, 이거 어떻게 예감은 빗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예견되는 문제 맞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탄식도 했고 한편으로는 동구를 지켰다 하는 안심도 들었고 굉장히 저는 복잡했어요. 제 감정이. 근데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까지 했죠. 네. 저희들의 탓이 크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서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동구 의원이시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데는 자괴감도 드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워딩을 하셨습니다.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위험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100%. 네. 그리고 인재란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런 춤을 허용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사고가 연결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워딩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100%죠. 네. 저희들이 그 조례가 정말로 경제 활성화만 도움이 되고 아무 부작용이 없다면 왜 반대를 했겠어요. 네.
이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조례에 주된 골자가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조례가 있어라고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조례가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네.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2016년도에 네. 그 뭔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일환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식품위생법 그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요. 2016년 초에 개정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홍대에서 자꾸 불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까지 클럽화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홍대 앞에 그 상가에서. 그러니까는 아예 그것을 틀어준 거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안전기준이나 시간이나 이걸 정해서 한다면 일반 음식점도 클럽처럼 허용을 해주겠다. 단 무대는 설치할 수 없다. 네. 클럽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음식점은 객석이나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춰라. 그래서 음식점인 것처럼 안 보이면 그것은 클럽으로 불법이다. 네. 음식점 것을 드러내주면서 이걸 해라. 이런 조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은 불법이고 하위법인 조례로서는 이게 허용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부분들, 이 홍대나 이런 뭐 네네. 상권들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편법적 조례들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다는 숨통을 얘기인가요? 트여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해서 홍대를 어떻게 보면 홍대에서 워낙 불법적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네네. 그걸 관례화 시켜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런 조례들이 먼저 나왔죠. 뭐 홍대가 있는 서대문구나 이쪽에서 마포구 쪽에서 만들어졌고요. 먼저 조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광주의 서구에서도 이 비슷한 상무직일 거예요. 네네네. 이 비슷한 상황으로 하고 있던 업체가 저 상상입니다.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아니면 업체가 제안했던 서울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의원한테 했는지 공무원한테 했는지 그것은 이제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서구 조례는 더 문제가 커요. 네. 어떤 점에서 지금 서구의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서구의 문제가 크다고 조례는요.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없는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규정을 150제곱미터 이내의 일반 음식점에게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이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50제곱미터면 50평입니다. 네. 50평 좁은 데서 어떻게 클럽처럼 춤을 춥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해주겠다는 조례를 해놓고 1년, 2년 지나서 부칙을 또 개정조례를 내요. 네. 어떤 개정조례를 내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생긴 음식점이 대해서는 그걸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라는 포커스가 이야기시네요. 겨냥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도 전혀 다른 업체에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평이면요 너무 좁아요. 클럽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몇 개 준비했던 거랄지 그런 데만 허가 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까지 했어요. 네. 1, 2년 뒤에. 그래놔서 개정 조례도 누가 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조례가 또 서구에서는 만들어졌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동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동구 이야기. 이제 서구에 이 조례가 나오니까 우리 동구가 서구로 클럽 원조가 동구였어요. 서남동 웨딩거리 그쪽에 클럽이 몰려 있었는데 서구로 옮겨간다는 소문이 막 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주변 상권도 뭔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지역구 그 조례를 내신 분이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우리 같은 상임위였거든요. 우리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이걸 이제 조례를 우리 심의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상권이 몰락할까봐 막 상인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분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권 활성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조례안을 냈길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네. 공무원들 그 담당 우리 위생과 네네.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게 뭐냐,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하고 쭉 정리를 해서 네. 북구도 이 조례가 나오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북구 의원들한테까지 그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한 글을 보내줬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 괴로웠던 게 헷갈려요,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역 상권이라는 상권을 그렇죠. 상권, 몰락하게 하는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규제의 정당성 이 두 가지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 규제가 필요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요,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뭐 편의주점 뭐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액이 달라요.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유흥주점이 세금을 3배 이상 냅니다. 네. 그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네. 그렇다면 세금은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내고 클럽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밥값에 내는 세금과 춤값에 내는 세금이 같겠어요. 그런데 밥값에 내는 세금으로 춤까지 춤추고 네네. 그것부터 일단은 말이 안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클럽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네. 클럽들이 폐업을 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재허가를 변경을 해버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첫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형평성 어긋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없는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영업 시간만 춤을 추는 걸 허용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조례. 식당 영업이요? 새벽까지 영업한다고 해버리면 곧 뭐라고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서부터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거 누가 감시합니까? 거기에 또 연이회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누가 그것은 이제 법망을 비켜가는 거잖아요. 네. 무대를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무대 거기 검사 나온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에 식탁 놓고 의자 놓고 앉으면 누가 합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은요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설 고치고 어쩌고 해도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소방법으로도요 이걸 이제 감성 주점이라고 하는데 소방법에 이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할 근거가 없어요. 네, 법을 또 피해가게 돼 있구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전문 유흥 주점에는 무희가 동원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왜냐면 무대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네네. 조사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저 손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동구는 저는 이제 거기 그런 조목조목 문제점 외에도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 있죠. 미술관이 많이 갤러리가 많이 있는 문화도시지 않습니까? 또 5.18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근데 상권 활성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이런 걸 허용을 막 변법 원칙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면 경쟁 과열이 될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동구가 오염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네. 건인선 사건 같은 게 동구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매매, 마약, 옷 유통 이것까지 저는 하지 않을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충분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는데 그런 맹점들을 제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번에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 책임 문제는 꼭 가려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네. 이것은 우리들은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지위와 그 권한, 그 공공적인 일할 때만 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사유화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가 더 무서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개정 조례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교육부의 상상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책임론과 함께 전북 교육행정의 불통 문제까지도 또 학부모들은 꼬집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등학교 학부모회 강계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상고등학교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하기로 이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쁨과 함께 만감이 교차해 있었고요. 네.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지만 저희는 160여일을 들고 돌아서 자자리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필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상고등학교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평가는 형평성, 적법성, 공정성에 있어서 세 가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에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김승환 교육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고 학부모회는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규모의 2차례 시위와 그다음에 22,000명을 서명운동도 받았고 5월 29일 날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손편지 453통을 들고 청와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0일 날도 우리 자사고 전북교육청에서 상상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발표가 있는 날도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됐고요. 마지막 7월 17일 날 세종교육부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교육부는 상상고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해달라고 대규모 시위까지 하고 학부모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고의 존치의 정당성, 이 교육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줬지만 교육청에서 자유형 사립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절차 과정을 떠나서 이 자유형 사립고 자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학부모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흔히 교육은 갱년기 대계라고 하는데 5년마다 평가를 해서 굉장히 학교 행정에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학교 행정에 혼란이 온다는 거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혼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 불만이 있고요.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대결로 몰아서 여기서 일반고란 문제도 저희는 쓰지 않는 말인데 네네. 이게 일단 교육통제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일반고에 다닌다는 한 학부모도 학생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아무튼 자사고와 일반고의 대립으로 몰아서 자사고를 마녀 사냥을 하듯이 몰아가는 거.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고 네. 그로 인해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네. 특히 스카이드 우리가 흔히 말한 스카이대나 의대에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편중을 한다.
이런 것은 자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현주 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수직적 구조, 이 대학의 수직적 구조가 그렇죠.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로 몰아넣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적 구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관 교육감은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유랑 사립교들이 여러 폐단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학부모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김 교육감의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이 오히려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계가 2분을 시켜놨어요. 자사고대 일반고, 상상고대 일반고 2분을 시켜놔서 이건 오히려 교육감이 굉장히 잘못을 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서 교육감은 전북 교육을 볼모로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전북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서 더 이상 전북 교육청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수상의 태도인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자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와 갈등 구조를 만들면서 전북의 교육에 있어서 더욱더욱 중앙에부터 지원받거나 이런 환경 자체를 단절시켜버린 부정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네.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또 여러 갈등들도 빚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김수관 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의 자녀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구조들을 좀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는 교육감과 이야기도 좀 하면서 얼굴을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풀어가실 계획이신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전북 교육감은 항상 상상고에 있어 귀족학교이다 그리고 입시학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나 지금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귀족학교 대표가 돼서 귀족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귀족이 되기가 쉬운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재지정 문제로 상상고 아이들을 적폐라는 오명을 씌워서 왜 전북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전국 각지에서 왔냐. 이 점에 대해 자신들은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상상고가 좋아서 왔을 뿐인데 왜 왔다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전북 교육감의 주장은 그거예요. 전북에 있는 학교니까 전북 학생들이 가서 전북의 학생들이 배우고 전북에 있는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도 전북에 이바지를 해라. 이게 교육감의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들이 원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영국 캠브리지 유학을 보냈어요. 네. 세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형적인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갈등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김수관 교육감을 만나서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계획하거나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 교육감이 일단 이번 평가를 통해서 그의 목적은 리더십과 무모한 리더십과 도덕성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그 리더십은 엊그저께 받은 인사 부담과 근무 평가 조정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도덕성의 문제, 내 아이는 되고 남 아이는 안 된다는 이런 도덕성의 문제로 특히 캠브리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벨러비스라는 그 칼리지를 거쳤는데 이 칼리지는 외국인 유학생들만 받는 굉장히 유명한 사설 입시 기관이거든요. 네. 돈도 수천만 원이 드는 이런 데에 보냈다는 것부터가 도덕성에 있다는 큰 문제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학부모들은 학교와 학부모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는 모든 행정소송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상상고가 자사결과가 유지된 문제에 있어서 유지가 됐는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할지 어쩔지는 전국 교육청에 지금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산고등학교 학부모회 강계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전남 남북권 소식 오늘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가 마한 유적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네요. 예, 그 영암군 얘기인데요. 그 최근에 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그
영암군 시종 내동리 쌍무덤 그 발굴 조사 현장에서 성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고대 문화권 특별법에 마흔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쪽 지역의 독특한 역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도정의 중심을 이제 경제와 복지에 두면서 역사에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다. 그래서 남도 의병 역사공원 건립 그리고 이순신 호국 관광별도 조성사업 등 호국 중원 선양과 관광 자원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문가들은 이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2000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한 마흔 유적의 발굴 조사를 좀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주민들은 마흔 역사의 이 정통성을 다시 알게 되고 전남의 뿌리를 찾아 또 이걸 이용해서 지역에도 또 도움이 되는 관광 자원으로 키워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시종 내동리 쌍무덤 이 마흔의 대표적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이제 쌍무덤 같은 너비가 한 53m 정도 되고요. 높이가 4에서 7m 정도 규모의 6세기 전후에 축조된 방대형 고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남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하고 있는 마흔의 대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주 신천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장식과 비슷한 요리구슬과 영락, 금동관 편등이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고 이것이 이런 대규모 이런 유물 같은 경우는 이쪽이 최고 권력층이 이쪽에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역사학계에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남의 마흔 유적이라는 조사 연구소를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5개소의 고분 발굴 조사와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쌍무덤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 지정, 문화재 사적 승격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광진군이 서남부권의 최류형 대표 관광도시로 굉장히 도약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 관광도시가 이제 강진군이 상당히 올해 이제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런 구호나 이런 형태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협의회, 사단법인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주민들과 민관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발하게 해보자고 지난 23일에 군수하고 이제 관내 관광업 그리고 숙박업, 외식업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네. 강진군 관광협의회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초대 대표로 강진주를 김호재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관광협의회가 현재 이승옥 당연직으로 군수와 강진주를 김호재 대표가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와 감사 선출하고요. 전체 60명 회원을 3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홍보 마케팅, 위탁 사업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간과 함께하는 관광협의 구축을 위해서 6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 중에 법인 설립 허가와 설립 등기 절차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강진읍 유리배관 내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했던 이승옥 군수 같은 경우는 강진군 관광협의회가 창립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의 회원들이 이제 거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관광협의회가 다양한 아이디어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좀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해야 한다고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7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무안, 나주, 또 목포, 한평 등 전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5도, 전남 지역으로도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특히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겠는데요. 갈수록 더위는 더 심해지면서 다음 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사서륙의 5000번.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8월의 첫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을 지닌 전남이 속까지 더 깨끗해집니다. 부정과 특권,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생활 속 부패를 없애야 나의 삶도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남 만들기. 변화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광주 MBC 캠페인 청년, 세상을 밝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